요즘 미국이 중국 같은 나라에 관세를 자꾸 올린다는 뉴스 많이 보이지? 이런 걸 무역전쟁이라고 해. 쉽게 말해서 너네 물건 비싸게 만들 거야. 우리 기업들 좀 더 보호할래, 이런 식이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미국이 관세를 때릴수록 다른 나라에서는 부양책 같은 걸 더 쓰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점이야. 왜 그럴까? 먼저 관세라는 건 결국 수입품에 세금을 더 얻는 거잖아.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 TV를 팔고 싶은데 미국이 TV 하나당 25% 세금 더 라고 하면 그 TV는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고 안 팔릴 가능성이 커져. 그럼 누가 힘들까? 중국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결국 수출이 줄어드니 경제가 위축되는 거야. 그럼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아니지. 안 되겠다, 우리 기업들 도와줘야겠다 하면서 부양책을 쓰기 시작해. 금리를 낮춘다든가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기업들 살려준다든가 이런 식이지. 이런 걸 경제에서 완화 정책이라고 해. 그런데 이건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미국이 중국에 관세 때리면 중국만 타격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 부품을 파는 한국, 독일, 대만 같은 나라들도 피해를 봐. 그래서 이런 나라들도 우리도 대응해야겠다 하면서 부양책을 꺼내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미국, 중국의 관세, 중국, 한국, 독일에서 부품 덜 삼, 한국, 독일 기업들 매출 줄고 실적 악화, 한국, 독일 정부 경기 부양책 시행.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한 번의 관세 조치가 전 세계적인 부양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부양책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양책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더 쓰는 거야. 그럼 아래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 1. 금리가 낮아짐.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낮춰 사람들이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게 되지. 그러면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 자산시장에도 돈이 들어와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를 수 있어. 2. 유동성 증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면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 이게 전 세계 자산시장에 영향을 줘. 한국 주식이 갑자기 오르거나 비트코인이 튀는 것도 이런 유동성 흐름이 영향을 주는 거야. 3점. 환율 불안정.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 그런데 모든 나라가 동시에 부양책을 쓰면 통화 가치 싸움, 일종의 환율 전쟁이 벌어지기도 해. 이건 수출입에 큰 영향을 주지. 4점. 인플레이션 우려. 돈을 너무 많이 풀면 나중엔 물가가 오를 수 있어. 물론 초반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부양책을 쓰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인플레가 문제야. 중앙은행이 나중에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도 있어. 5점. 자산 버블 위험. 주식,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면 버블이 생겨.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도 있는 거지. 결론.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때리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물건 파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경기 타격을 받아. 그래서 각국이 경기 살리려고 돈을 풀고 금리 낮추고 세금 깎는 등 부양책을 쓰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풀면 일시적으로는 경기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버블, 환율 불안정 같은 부작용이 따라와. 한마디로 미국이 돌 던지면 물결은 전 세계로 퍼지는 셈이야.